설명해 진행하겠습니다. 두각에서 외대부고 진선여고 통합과학 내신 담당하고 있는 박헌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쉬운 유전이라는 이제 테마 하에 여름방학 특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 N수생 인원과 이제 전체 비율을 연도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즉 학년도를 제외하고 연수로 그냥 표기를 했습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 대략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제 재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의 재수 비중은 매우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이런 자료를 처음부터 띄웠냐? 저희는 통합과학이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 수능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하에 최대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탐구 과목에 대한 이제 체감 난이도입니다. 즉 전년도에 진행했던 수능에 대한 체감 난이도 결국 약간 어렵다 혹은 매우 어렵다의 분포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하에 여름방학 기간 내 생명과학에 대한 특히 유전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응시 비율입니다. 각 과목별로 뭐 대동소이하지만 이제 일단은 지구과학의 포지션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다음 후순위로 이제 생명과학 그리고 되게 독특한 건 3위가 이제 화학에서 물리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에 선택 과목에 대한 정확한 기로에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조금 더 본인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화학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사실 상대적으로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탐구 영역의 추가 및 혹 각 과목에 대한 이제 이동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다른 과목과는 뭐 다르게 전체적인 내용이 거의 변하지 않고 대동소이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리나 이제 화학,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다소 원투의 내용이 이렇게 지엽적으로 섞이는 포지션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각 과목별 이제 킬러 유형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해당 이제 소 주제의 경우 타임 어택을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 즉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학생이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신유형에 대한 뭐 적응이나 혹은 기타 등등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개념에 대한 철저한 정리 혹은 학생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뭐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킬러라는 표현을 사실 좀 배제는 하고 싶지만 여튼 최근 추세 대략 한 4개년 정도를 봤을 때 다인자 유전이나 복대류 유전 그리고 DNA 상대량 가계도 또 하나 사람의 유전병 플러스 가계도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았고 해당 문항이 킬러 유형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 문항들이 결국은 1등급을 결정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명은 당연히 뭐 아시다시피 근수축이나 혹은 흥분의 전도 파트 그리고 유전에서는 중간 유전이 결국은 준킬러에 해당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제가 직접 최근 한 4개 정도의 수능 오답 중에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 보시면 DNA 상대량이나 혹은 핵상 분석 그리고 마찬가지 DNA 상대량 또 하나 DNA 상대량을 통해서 가계도 분석하는 내용 결국 제가 간략하게 정리했지만 DNA 상대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귀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 DNA 상대량과 핵상 분석 그리고 가계도와 마찬가지 DNA 상대량을 더한 값, 즉 추론의 문제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유전자형이나 표현형을 확인하는 문제 또 하나 그냥 단순 가계도 문제 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오답 유형이 많았던 것은 가계도 문제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막전이 파트 가계도 즉 우리가 생명에서 가장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건 결국 가계도나 혹은 DNA 상대령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파생되는 포지션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년도 수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24학년도 수능의 경우는 6월과 9월 평가원보다는 이제 난이도가 다소 어렵다라고 학생들이 느꼈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의 특징을 보면 결국 개념과 필수 유형에 대한 명확한 공부 혹은 정확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새로운 신유형의 이제 킬러, 즉 이전에 사설에서 유형했던 그런 유형들에 해당되죠. 그런 유형보다는 기출을 혼합하거나 혹은 변형하는 거 일례로 모의고사나 혹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베이스로 문제가 이렇게 적용 혹은 응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수능 오답률을 이제 간략하게 순서로 정리를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색으로 좀 표기를 했습니다. 일단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마찬가지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DNA 상대량에 해당된다. 즉 전통적으로 유전하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가계도를 되게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최근에는 단순 가계도에서 벗어나서 DNA 상대량을 바탕으로 가계도, 비분리 또 하나 핵형 분석 등을 이제 진행한 요소들이 매우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후순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파트가 바로 흥분의 전도와 혹은 속도의 관계 또 하나 근수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고로 20문항 중에서 대략 수능에 나오는 유전은 6문제 그리고 근수축과 막전에는 대략 한 2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1등급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방금 보셨던 그 자료에 대한 정확한 오답률을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러한 자료에 대한 정답률을 즉 오답률을 이제 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80% 이상의 오답률을 기록하는 친구들이 다소 줄었습니다. 즉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23년에는 초고난이도 즉 킬러 문항에 해당되는 요소가 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70% 비율은 거의 빠졌고 그렇죠 준킬러 이하 문제들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전 대비 난이도가 확실히 쉬워지긴 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이 이제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오답률 순입니다. 즉 오답률 순서대로 대략 한 7문제에서 8문제를 총 정리했는데 보시면 21년, 22년, 23년 즉 시계열에 따라서 결국 어떠한 흐름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이 보라색 파트로 이제 표기되어 있는 근수축이나 흥분의 전도는 이렇게 정답률 자체가 높아진다. 즉 오답률이 낮아진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 DNA 상대량으로 표기된 이 노란색 파트는 점진적으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좌상향하고 있다. 즉 가장 어려운 문제는 DNA 상대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특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시면 24학년도 즉 23년에 진행됐던 수능의 경우 18번과 7번이 다른 어떤 파트에서도 볼 수 없었던 문항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식물의 군집이나 이제 우점종에 관련되어 있는 문항 또 하나 자율신경계와 신경전달 물질에 관련되어 있는 이 문항 자체가 오답률이 되게 높아졌다. 고로 특정 포지션에 이렇게 오답률이 높아지는 이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결국 근수축은 이제 준킬러에 해당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해선 DNA 상대량에 대한 명확한 표기 혹은 그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암기하고 혹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다시 간과하고 있는 파트 즉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2학기 내신에 해당되는 요소와 조금 맞물리는데 생물의 군집이나 우점종 또 하나 자율신경에 관련되는 그래프 뭐 기타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목차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저는 세포의 이제 주기와 혹은 염색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다. 그리고 뭐 6월 모의고사나 혹은 기타 등등 모의고사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빈도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기본적인 이제 그래프 개혁이 이제 나올 수 있고 핵형 분석이나 기타 등등의 이제 그림을 찾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염색체 각각의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들로 이렇게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드디어 우리가 이제 화두가 되는 DNA 상대량에 대해서 혹은 대립 유전자의 각각의 유전자형이나 혹은 기타 등 표현되는 방식에 대해서 저 배울 예정입니다. 그를 통해서 자 보시면 이제 출연형 문제로 이제 변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즉 회차를 거듭할수록 난이도를 계속 높일 거고 그래프나 혹은 도표에 관련되어 있는 해석 방법에 대해서 정리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유전병 매우 중요하죠. 즉 맨 마지막에서야 드디어 가계도나 혹은 기타 등등의 도표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정리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결국 이제 방학 특강 이제 교재입니다. 즉 유전 파트 교재인 거고 오른쪽은 시험 대비 교재인 거고 저희가 이제 각 유형에 대해서 즉 수능 유형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자 기출 분석지 혹은 주관지를 이렇게 매주 이제 배부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역별 이제 분석에 대해서 즉 특강 교재에서 꼭 눈여겨 보셔야 될 건 이 애널라이시스 파트인데 시중 출판사에는 기본적인 내용이나 혹은 기타 등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서 가장 어렵게 이제 표기되는 내용들 혹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요소들을 적절히 골라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최대한 수능에 포커싱하고 그러나
문제풀이보다는 철저히 개념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년도에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수업을 진행했고 이 시험이나 혹은 기타 등등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를 떠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생명 시험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파트가 바로 DNA 상대의 핵형 분석, 다인자 유전 그리고 염색체 수이상 돌연 변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키워드를 정확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 제가 이제 시간표 정리하자면 두각에서는 현재 7월 23일 화요일 그리고 저녁 6시 반부터 10시까지 총 4강 정도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흐름대로 저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 다음 방학 특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파트가 생명과학 쉬운 유전인 거고요. 두각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이제 다 학원에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제 우리 외대부고의 경우에는 내신에 대해서 2학기 내신이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동일한 시간대에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중학교 3학년 선행이나 혹은 통합과 이제 내신 대비에 대해서 나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합니다. 여튼 항상 어머니 그 마음처럼 최선을 다하는 수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